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바로 유로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은 정말 변동성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당 종목은 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게 좀 무의미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현재 해당 종목이,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수급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중요한 거는 실적 부분과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먼저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는 시점이었고,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이제 시초에 조정을 받았다가 이후에 진짜 반등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 모두 다 그렇고, 업황 자체가 사실 현재 시장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유로도 그렇고, 유로는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거래가 거의 없죠. 거래 대금이 거의 없는데, 얘도 지금 10시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10시에 이제 홍콩 항생 지수가 이제 개장을 하면서, 홍콩 항생 지수가 이제 스타트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를 아마 따라가면서 국내 지수도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다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 유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10시 이후에 주가 흐름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12%까지 빠졌는데, 거래량이 뭐 동반한 건 아닙니다. 워낙 거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리스크가 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3,000원 후반대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아마 손절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유로는 이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8%로 굉장히 적은데, 보통 이런 회사들은 변동성이 크고 이용당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리고 이미 유통 주식수가 90%를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이 대주주 지분이 더 줄어들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리스크로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유로라는 종목을 대응할 때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상승을 했어요. 원래 1,500원 구간까지 있다가 3,000원까지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2배 정도 지금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유로라는 종목을 검색을 해보면은 해당 기사를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미국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인 이 아쿠아 메탈스에 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이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그냥 폐배터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하는 기업을 60억인가 63억인가 주고 아마 인수를 해서 2대 주주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유로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유로 멀티리얼즈라고 있는데, 이 유로 멀티리얼즈에 이제 이 아쿠아 멜타스의 친환경 후처리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너지를 볼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유로 멀티리얼즈가 과연 폐배터리 사업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큰 문제이거든요. 이 자회사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6월 달에 지금 나왔던 기사인데, 국내 최대 블랙매스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 가운데 이 수거된 배터리를 파쇄해서 블랙매스를 만드는 전처리 공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산 기준은 30만 톤, 30톤으로 연간 8,000톤의 블랙매스 생산이 가능한 1기 플랜트 건설 발주를 돌입을 했습니다. 이 플랜트는 4분기에 이제 준공될 예정이고요. 양산을
그때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있죠. 블랙 매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폐배터리를 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미 다 쓴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블랙매스는요, 이 방전된, 즉 이제 거의 다 쓴 폐배터리를 전처리 공정으로 싹 다 부셔버린 다음에 검은색 분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블랙매스입니다. 이 검정색 분말로 공정을 통해서 안에 있는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을 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통합적으로 이 폐배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폐배터리는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 산업군에 속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2차전지가 이제 대중화가 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고, 폐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은 성장을 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율호의 자회사인 유로 멀티리얼즈가 이 플랜트 1기 설비를 건설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4분기부터 이 8천만 톤의 이 블랙매스를 생산을 할 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생산한 블랙매스에서 얼마나 이제 고부 가치가 있는 원재료를 뽑아내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작년 기준 손실 전환했죠. 단기 순이익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지만 현재 투자 가치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딱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이슈가 나왔을 때 물론 이런 것들 다 호재입니다. 이 폐배터리 사업을 진출을 하고, 그리고 뭐 인수를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 다 호재인데, 그 호재에 따라서 유입되는 자금력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큰 폭으로 낙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위험도를 감수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리고 그만한 실적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고 이 자회사도 커지려면은 어쨌든 이 유로라는 회사에서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쵸? 근데 그 돈을 땡겨올 때 당연히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유로라는 회사의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유로라는 기업은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으로 딱 선택을 해두기보다는 단기적, 그리고 뭐 단기 스윙, 단타, 이슈가 나왔을 때, 수급이 들어왔을 때 단기적으로 내가 단타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지금은 접근을 하되, 우리가 해당 이 유로라는 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좀 있다. 하지만 이 유로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실적이 나오고, 현재 유로 멀티리얼즈가 진행하고 있는 블랙매스 사업이 정말 고부 가치의 이 원재료들을 추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 유로를 보는 시선이 그때부터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과연 이 자리들을 지켜줄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 이후에 낙폭도 컸던 것처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유로라는 회사를 제가 뭐 부정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조금 더 좀 냉철하게 객관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 유로라는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 전략적인 대응을 하실 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라는 종목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유의미한
움직임이 상방이나 하방이든 나와준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현재 유로라는 기업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게 아니라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